안녕하세요. 유감독의 문화극장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코로나19 기침소리라는 작품입니다. 코로나19라는 주제로 15인의 작가들이 미니픽션으로 엮은 기침소리는 시의성 있는 주제로 독자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현재 영남일보, 경향신문, 중앙일보, 세계일보, 동아일보, 동양일보 등 각 일간지에서 지면을 통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출판사는 나무와 숲입니다. 한국 남성과 결혼한 중국 여성이 시부모의 성화에 못 이겨 남편을 한국인만 탈 수 있는 전세기편에 귀국시키고 자신은 어린 딸과 함께 우한에 남게 되는 비극적인 생리별 이야기입니다.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기침소리, 엄현주. 사방에서 어둠을 뚫고 자디잔 물체들이 고물거리며 붉은 꽃으로 피어난다. 요염하게 피어난 꽃들이 바람에 흔들리며 꽃가루를 여기저기 흩날린다. 꽃가루에 닿기만 하면 그대로 죽음이야. 저건 죽음의 꽃이라고. 어서 피해! 어디선가 다급하게 들려오는 목소리에 하이잉은 아기를 품에 꼭 안은 채 달아나려고 하지만 발이 꿈쩍 앓는다. 아무리 애를 써도 땅바닥에 붙은 발이 떨어지지 않는다. 도와주세요. 제발 살려. 누구 없어. 온 힘을 다해 부르짖는 그녀의 목소리를 세된 울음소리가 덮어버린다. 그제야 그녀는 눈을 번쩍 뜬다. 캄캄한 어둠 속에서 아기가 숨이 넘어갈 듯 울고 있었다. 어떻게 된 거지? 그동안 내가 설마 잠을... 혹시 혼절에 있었던 걸까?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의 전등 스위치를 눌렀다. 그러자 환한 빛과 함께 방 안의 풍경이 눈에 들어왔다. 발버둥치며 옆에서 울고 있는 아기, 정규가 벗어둔 실내복, 사용한 아기 귀저귀. 그녀는 우유병을 찾아 아기의 입에 물리면서 그날 새벽에 정규가 떠났던 일을 아주 먼 옛날의 기억처럼 떠올렸다. 아파트 단지의 어슴푸레한 보안등 불빛 아래로 희미하게 보이던 그의 등. 새벽의 정적 속에서 탈탈거리는 소리를 남기며 점차 멀어져 가던 캐리어 바퀴 소리. 열어젖힌 베란다 창문에서부터 들어오던 매서운 냉기. 어떻게 떠날 수 있단 말이야? 이 죽음의 도시에 우리만 남겨놓고서. 하이잉은 자신이 정규의 등을 떠밀다시피 해서 한국으로 돌려보낸 사실을 까맣게 잊은 것처럼 서운해하면서 혼잣말을 했다. 한 달 넘게 주민들을 죽음의 도가니에 몰아넣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결국 왕 하이잉 부부를 생이별까지 하게 했다. 그들 부부는 만난 지 3년이 조금 지났지만 떨어져 있은 적이 없었다. 그런 그들이지만 아침 저녁으로 한국서 걸려오는 시부모 전화에 결국 승복해야만 했다. 처음에는 정규에게 걸려오던 전화가 나중엔 대상을 바꿔 하이잉에게 왔다. 우리 정규를 빨리 한국으로 보내. 그러고 나면 너희 모녀도 길이 생기겠지. 우선 하나라도 살고 봐야 할 것 아니니. 다 같이 죽을 수는 없잖아. 그 안에서 넌 잘 모르는 모양인데 우한은 이미 끝난 곳이야. 거기다가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을 놔둘 수는 없어. 한국어가 서툰 그녀를 위해 또박또박 하던 말을 시부모는 점차 속도를 내서 나중엔 정확하게 알아듣기 힘들 정도로 빨리 했다. 당장 정규 보내라니까. 한국에선 전세기를 띄운다잖아. 얼른 신청하라고. 제발 중국 며느리 본 걸 후회하지 않게 해줘. 널 받아들이기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그걸 알면 네가 이렇게 버티는 게 아니지. 하이잉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 입은 웃고 있지만 눈에서는 늘 냉랭한 기운이 감돌아 그녀를 움츠러들게 하던 시부모. 그들의 차가운 눈빛이 떠오르자 그녀는 온몸이 대침에 찔린 듯 아파오기 시작했다. 그녀는 악을 쓰며 소리질렀다. 가라고. 코로나에 걸려 죽으나 전화폭탄에 맞아 죽으나 나한테는 똑같다고. 하이잉 미안해. 꼭 가야 한다면 우리 모란이 100일 되는 것만 보고서 안 될까?
이제 보름 남짓 남았잖아. 정규는 새근새근 잠들어 있는 아기를 내려다보며 울먹거렸다. 하지만 하이잉은 들은 채도 않고 캐리어를 꺼내 그의 짐들을 쓸어담기 시작했다. 마침내 정규는 2차 전세기로 한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 부부지만 한국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함께 탑승할 수 없는 현실이 그녀는 기가 막힐 뿐이었다. 나오지 마. 위험해. 공항 도착하면 연락할게. 뭐라냐, 당신이 올 수 있는 길이 곧 생길 거야. 오래 걸리지 않을 거니까 좀만 참고 견뎌. 뭐라니, 잘 부탁해. 그리고 그의 말을 자르듯 승강기가 멈춰서는 소리를 내며 활짝 입을 벌렸다. 정규는 멈칫거리고만 있었다. 하는 수 없이 하이잉은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공룡의 아가리처럼 보이는 승강기 안을 향해 그의 등을 때밀어 넣었다. 그러고서 그녀는 베란다 앞으로 다가가 블라인드를 올리고서 창문을 열어젖혔다. 캐리어를 끌고 그가 멀어지는 모습이 아주 먼 세상으로 영원히 사라지는 것 같아 그녀는 울음이 복받쳐 나올 것 같았다. 하지만 그녀보다 한 발 앞서 아기가 새된 소리로 울기 시작했다. 모라나 왜 그래? 아기의 몸을 안아 올리는 순간 불덩이가 가슴에 와 닿는 것 같았다. 코로나? 설마 아기가? 하잉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다가 DPT 예방접종 시기를 놓쳤다는 사실을 떠올렸다. 벌써 2월 1일이 되었으니 보름이나 지났다. 예방접종을 하자고 코로나 환자가 넘쳐나는 병원에 갈 수 없다고 정규가 말리는 바람에 그녀는 무작정 기다리고만 있는 중이었다. 그녀는 일단 해열제 시럽을 찾아 억지로 아기의 입에 넣었다. 숨이 넘어갈 듯 울어대는 아기를 안고 달래느라 거의 기진맥진한 상태에서 카카오톡으로 메신저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다. 모란이 재우느라 전화 받기 쉽지 않을 것 같아 카톡한다. 길이 거의 다 폐쇄되어서 이제야 겨우 테넌 공항에 도착했다. 길거리 여기저기 사체들이 넘쳐나는 걸 직접 눈으로 보니 마음이 더욱 무겁다. 진작 뭔 수를 쓰더라도 당신과 모란을 다른 데로 피신시켜야 했는데 미안하다. 어쨌든 잘 살아남아 있기를 바란다. 한국 도착하면 연락할게. 공항에서 노란 방호복을 입은 사람들의 모습을 담은 사진도 몇 장 연달아 보냈다. 그제야 하이잉은 아픈 아기와 혼자 남은 자신의 처지에 와락 무섬증이 느껴졌다. 그동안 정규가 옆에 있었던 탓인지 가끔씩 공포가 찾아오긴 했지만 그런대로 견딜만 했다. 아파트 단지 안에서 손수레에 실려 나오는 사체들을 보지 않기 위해 낮에도 아예 블라인드를 내려두고 지냈다. 재택근무를 하던 그가 때때로 직장 동료들과 이메일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사태가 심각하다고 이야기했지만 산후조리를 겨우 마치고 집안에만 있던 하이잉은 별로 못 느끼고 있었었다. 하지만 그가 보낸 메신저를 보는 순간 그녀는 두 눈이 번쩍 뜨이는 듯했다. 이런데도 결국 혼자 떠났단 말이지. 여기서 나들 어떡하라고. 아무리 내가 떠나라고 했지만 정말 혼자 가버릴 수가 있단 말인가. 하이잉은 그에 대한 서운함과 배신감이 갑자기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밀려왔다. 부르르 떨고 있는 그녀의 품 안에서 아기는 온몸을 뻗대며 더욱 악을 쓰고 울었다. 모라나 제발. 아무리 달래고 얼러도 아기는 울음을 그치지 않았다. 병원을 갈 수도 어디다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사실이 또 다른 공포가 되어 그녀의 목을 죄어왔다. 시간이 지나자 그녀는 아기를 안고 있을 힘도 없어 내려놓았다. 그러고는 그대로 방바닥에 나동거라졌다. 배가 몹시 고팠는지 아기는 우유를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다 먹었다. 그새 열이 조금 내려 불덩이 같았던 아기의 몸에서 위열만 느껴졌다. 그녀는 아기를 자리에 눕히고서 몇 시나 되었을까 궁금해 휴대폰을 들여다보았다. 벌써 저녁 8시가 넘은 시각이었다. 세상에, 그새 시간이 이렇게 지났단 말이지. 그럼 내내 정신을 잃고 있었던 건가? 그럴 리가.
하이잉에게는 10여 시간 동안의 기억이 전혀 없었다. 휴대폰을 들여다보아도 특별히 떠오르는 생각이 없어 정규가 보낸 부재중 전화와 메시지들만 확인했다. 지금 그가 격리되어 있다는 진천이라는 곳이 지구가 아닌 다른 별처럼 그녀에게 아득하게 멀리 느껴졌다. 그곳에 있는 그도 모르는 타인처럼 생각되었다. 지난 3년 동안 하루라도 보지 않으면 견딜 수 없었던 그가 갑자기 타인처럼 멀게 여겨지다니, 아무래도 내가 아직 악몽을 꾸는 중이라고 중얼거리는데 그녀의 입을 막듯 휴대폰이 울렸다. 긴장된 그의 음성이 가늘게 떨리며 흘러나왔다. 하잉, 괜찮아? 연락이 안 돼 얼마나 걱정했다고. 별일 없는 거지? 하잉이 그렇다고 몇 번이나 대답했지만 정규는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모양이었다. 그녀는 안타까이 목청을 돋우며 말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점점 그가 하는 말을 그녀도 알아들을 수 없었다. 그들은 서로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로 각자 자기 말만 계속했다. 소통되지 않는 말들이 가슴을 누르고 모관을 갈가대기 시작했다. 그러다 더 이상 참지 못해 그녀의 목구멍에서 기침이 터져나왔다. 휴대폰 저편에서도 그가 기침을 하기 시작했다. 나중엔 둘 다 기침을 계속하느라 하고 싶은 말을 한마디도 못 나눈 채 그들은 결국 통화를 끝내야 했다. 서로의 말을 밀어낸 기침 소리가 불길한 징조처럼 여겨져 그녀는 휴대폰을 옆으로 밀쳐두었다. 하지만 휴대폰에서 기침 소리가 끊임없이 울려나와 집안 여기저기를 떠돌며 깊어가는 밤의 고요를 뒤흔들어 놓고 있었다.